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8월 20일 수요일장 개장한 지 어느덧 1시간 남짓이 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쯤이면 슬슬 오늘 시장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보시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장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마디, 맛보기 잔소리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네, 그냥 눈치 보기가 진행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어제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반등이 모처럼 만에 좀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를 좀 해주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로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조금 매수 전략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잔소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은 내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자, 문자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셔서요. 이 채널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주식 잔소리 실시간으로 PC로도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정재훈 멘토님의 이 시장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톤 메신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메신저 키시고요.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좋을 만한 시장 시황 자료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인스코비입니다. 자, 셀로머드와 인스코비가 동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발모 촉진 관련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인스코비 29.82%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효성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이 1조 원 규모의 탄소 섬유 신규 투자와 또 정부의 지원 소식까지 합쳐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현재 8.27% 오르며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지난 7월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오리온이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오리온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매출 비중이 큰 중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현재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안국약품 보겠습니다. 자, 안국약품이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넘게 상승하며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아이원스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의 초정밀 제조업체인 이 아이원스가 장중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자, 25.5%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 섹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찾아서 핵심 소재 국산화를 강조했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주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한마디로 어제 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좀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오늘 눈치 보기 장세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예, 시장에 있어서 반등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보면 차트를 좀 보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에 있어서의 이격 부분들을 좁히지는 못했어요. 1차 목표가는 11선이고 2차 목표가는 21선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애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줘야지만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사실 한국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뭐 기업적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좋죠. 경기 지표는 계속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니까 매크로 지표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돌려 세울 수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추가적인 반등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1900대 후반자리대들 뭐 2030포인트까지는 언저리대까지 좀 볼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도 21선 자리대까지는 좀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21선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료와 이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위 변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IT 쪽에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럼 결국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역전된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그럼 21선 하나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바로 이게 뚫고 넘어가거나 하지는 못해요. 즉 하락에 대한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눌렸다가도 돌파를 했다가도 다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급하게 밀려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은 이중바닥형, 다중바닥형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하반각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더라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반 각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도 되밀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더 밀렸다가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렸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다 물려 계실 거예요. 다 물려 계실 건데 지금 자리대에서 그런 매도를 하느냐?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거.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지수상에 있어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한 650포인트대예요. 그러면 한 차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65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보통 22일부터 미국 시장으로 22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있죠. 국내로 따져보게 되면 아마 금요일장부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멘트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 한 번 더 강한 흐름들이 나오거나 시장이 밀리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조금 이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목요일장은 눈치 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또 보게 되면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섹터로 꼽게 되면 2차 전지 쪽 섹터,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또 하나 움직였던 부분들이 비메모리 쪽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많이 올랐다라는 그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라는 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제 강하게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추세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세적인 대응을 할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될 거냐? 그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기업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쪽 누차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밀리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성장 섹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게 됐을 때에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양분을 해서 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의 성장주,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분산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IT에서 강한 모습이 보일수록 코스닥 강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 650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지금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또 발언도 있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찾아서 핵심 소재 국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이 산업 현장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공장이었고, 이 투자를 밝혔다 하는 곳도 효성이었습니다. 자, 효성 탄소 섬유 관련해서 일단 투자 계획을 추가로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조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장 끝나고 난 이후의 소식이었어요. 장 이후의 소식이었으면 이미 주가에 있어서 관심을 갖겠죠. 아, 이거 투자를 했으니까 움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부터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따라갈 필요성은 없겠죠. 오늘 특이하게 시가총액이 좀 제법 되는 효성 첨단 소재가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뭐 한 6천억 가까이 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효성 첨단 소재가 움직이는 그런 갭상승 출발을 했죠. 약 한 18%, 욕이 아닙니다. 18.11% 상승 시초가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효성도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했어요. 9% 가깝게. 그러면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 마감 이후에 재료가 나와서 오늘 거래를 해야지라고 봤는데 갭이 뜨면 그냥 관망이라고 했잖아요. 보내주시라고. 하물며 시초 같은 부분들이 재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저하 지지 라인대였었던 그 자리대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깨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항 자리대잖아요. 저항 자리대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게 강했던 부분들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탄소 쪽에 있어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중소형주였으면 이거 상한가 갔을 거예요. 아마 상한가 갔을 것 같은데, 조정을 보게 되면 13만, 지금 자리대죠. 13만 6,500원. 13만 6,500원부터 나는 정말 이 회사 효성 첨단 소재에 있어서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갖고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6,500원에 뭐 매수, 13만 2,600원, 요 정도, 500원, 요 정도 대의 폭을 가지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 효성 쪽에 있어서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부터 12만 6천 원짜리대까지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예요. 정고점 자리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지 라인대가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12만 6천 원대. 그러면 요 정도에 있어서 이 분할 매수 포인트 10,000원 정도의 갭이 있죠. 분할 폭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에 있어서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쪽에서의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밴드 폭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것도 상장 초기 때, 이때 이후의 최대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시초가에 반영이 됐다, 이미 떠서 시작했으면은 이후에는 좀 관망세 유지하시다가 지금부터 12만 6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눠봤고요. 근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가격 전략을 봤는데요. 지주회사인 효성은 좀 어떨까요? 역시나 확 떴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예, 효성도 지금 보게 되면 효성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예요.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좀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서 하락 N자형으로 빠지거든요.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자리대 한 10만 원짜리대까지, 10만 원대 중후반, 뭐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자리대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기업을 분할을 하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났다가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왕 할 거라면 뭐 효성 지주사보다는 첨단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좀 기다렸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85,000원 미만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뭐 그때 부분부터 좀 보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조금 마찬가지로 눌림세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 발언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5G,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핵심 혁신 성장 분야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뭐 계속해서 IT 관련해서는 좀 투자 소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향후에 있어서의 먹거리. 진작에 나왔어야 되죠. 벌써 나왔어야 돼요. 근데 4조 7천억에 있어 재정 투자를 하겠다. 투자하는 건 좋죠.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규제를 빨리 풀 건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신문기사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규제에 다 막혀버릴 거다. 막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만큼 규제가 복잡하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규제도 함께 좀 풀어주면서 기업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도 한 가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5G나 시스템 반도체, 뭐 미래차, 인공지능, 뭐 미래차 해봤자 뭐 수소차,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 뭐 5G, 이미 5G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주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여전히 투자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께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네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전날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한번 네페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삼성 쪽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은 사라, 이거 많이 갈 거다.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탐방까지 갔다 왔었죠. 탐방까지 갔다 오고 말씀을 드렸었고, 탐방 노트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이거 얼마까지 갈 거라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네페스가 비메모리 쪽에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페스가 주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데, 자율주행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시스템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출을 합니다. 근데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유럽 쪽에 비메모리 쪽의 회사에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게 되면 그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쓰이거든요. 특히나 아마 현대기아차도 아마 그렇게 해서 네페스의 제품들을 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성장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거기에다가 삼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여전히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력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추세적으로 한 차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좀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매수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많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도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LB세미콘. LB세미콘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테마도 엮이고 뭐 이런저런 테마에 막 엮이면서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주가적인 반영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그런 사항들인데, 종목 상담했을 때가 아마 요 시기였을 거예요. 8월달 초에 아마 요 시기였나 이 시기였을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9,900원에서 아마 만원, 11,100원 그 자리대에서 한번 덜어주고 다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실적을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뭐 차트만 본다라고 그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실적 봅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 여기에서 외바닥으로 못 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바닥으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서 하니까 그걸 파악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원 초반에 팔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자리 왔잖아요. 한번 팔아주고 난 다음에 외바닥으로 못 가니까 그럼 이중바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이때 다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매수가가 9,000원이에요. 9,000원대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 때 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바로 못 올라갈 거니까 팔고 수익은 챙기고 나서 밑에서 다시 잡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여전히 박스예요. 이거는 이렇게 박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적 좋은 거 알아요. 실적 좋은 거 아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올해 실적 좋아요. 실적 좋은데
내년에 대한 성장을 보자고요. 내년에 대한 성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유튜브에 댓글 올리신 분, 이거 내년도에 성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꺾여 내려가게 되면 무섭게 꺾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아직 주가의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잡아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났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느니 테스나 이런 것도 보는 게 더 낫죠. 제가 탐방로트에 드렸던 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일단은 박스로 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대장은 내가 패스, 내 패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좀 눌려줄 때까지.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따라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온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5G로 좀 넘어가 보게 된다면 5G는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이솔루션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거 박스다 이렇게 5만 원 좀 깰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세가 끝났느냐?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실적에 있어서의 반영이 다 되어 있을까? 요 부분들이고, 만약에 60일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박스로 당분간 진행될 과정이 높다. 대신에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KMW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KMW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면 아, 뭔가 틀리구나. 종목별로 움직이는구나.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그냥 추세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따라 들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그려져 있다면 그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서 본다.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을 이런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보이니까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걷을 때 이탈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이 올라가 있는 비메모리 쪽이나 5G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가 다시 그려질 때까지는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미래차 부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전지나 수소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소차는 이미 시세가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깊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보는데 실적이 좀 좋은 애들, 실적이 좀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있어서의 이 수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쪽에 있어서의 수출 증가가 많은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순서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비메모리가 움직이고 시스템 반도체가 얼추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소차가 움직였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조정을 받았다고 2차 전지가 실적에 있어서 반영을 받고 조정을 받고 오랜 시간 기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 섹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소차는 옥석 가리기 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5G 쪽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 이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네페스부터 LB세미코, 오이솔루션, KMW 등 IT 전반적으로 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많이 오른 5G 등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2차 전지는 실적 나올 만한 종목 위주로 일단 수소차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IT 산업군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좀 많이 강조를 했죠.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처음에는 좀 위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정부 지원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게 기업 투자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산업 구조가 좀 재평성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주들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장비는 일단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순수하게 디램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메모리 쪽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에칭가스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깨지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솔브레인을 보게 되면 20일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21선이 깨지는 듯 했으나 일단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일단 소재 쪽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대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후성이죠. 후성 21선이 깼다가 들려 세웠는데 요거 조금 더 밀려줬으면 요런 데에서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1선이 이제 안착을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고 돌려서 들어 누웠죠. 요거는 이제 61선 이 8,500원짜리 때 깨지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은 수렴 과정을 한번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예요. 동진 세미캠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여전히 뭐 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보다 후성이 조금 괜찮은데 뭐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니까 이러한 분들은 여전히 뭐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수혜 이 부분들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보다는 물러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 전고점 자리 때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뭐 머티리얼즈 그 회사 이름에 무슨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전고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조정 시에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일본과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발빠르게 일단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풀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부 쪽에 좀 생각을 해줘서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일본과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 일단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소재주도 충분히 수혜 가능한데 만약에 이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좀 풀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소재주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슈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또 관련된 종목들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요. 계속해서 시장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은 정재훈 멘토님과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있으시죠? 상단에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들어오시면요. 많은 이야기들, 뭐 고퀄리티, 시황 분석, 시황 자료, 섹터 분석, 관련 이슈까지도 모두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떡하지 고민했던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정재훈 멘토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나스미디어 41,100원에 15%인데요. 네, 41,100원에 15% 비중이요.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죠? 손실폭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41,1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15%.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 이거 한 번 사서 한 49,000원대 팔고 음.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 샀는데 더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힘드셔서 네. 15% 밖에 매수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 저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어머니 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네. 어머니가 이 손실 보고 대응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추가 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 다. 근데 문제는 대응을 해야지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더 샀는데 손실폭은 더 크잖아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은 그러한 부분들은 못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단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성향을 보니까 39,000원대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5만 원까지 날아갔어.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눌림시에 또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4만 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 6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자, 주가가 보게 되면 주가는 다 빠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주가는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주가가 올랐죠. 네. 1년 반 가까이 올랐어요, 어머니. 네. 그죠? 네. 1년 가까이 올랐네요. 1년 가까이. 그럼 빠지는 것도 1년 가까이 빠졌죠. 네네. 그죠? 네네. 상승을 하고 이게 상승 추세라고 하고 빠지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비추세예요. 박스권. 네.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15%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목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지금 32,000원대인데 비중이 15%시니까 만약에 이게 3만 원 밑으로 깨지잖아요. 네네. 한 3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어머니. 네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아마 한 3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가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빠질 것 같아요. 네. 한 3만 한 7천 원대까지는 빠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한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추가 매수했던 거 일단 매도를 하세요, 어머니. 네. 그때 추가 매수 한 네. 거는 네네. 그리고 나머지만 한 4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세요, 어머니. 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한 36,000원대 올라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서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LG하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만 4,500원. 31만 4,500원에 15% 맞으신가요? 예. 지금 수익 중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밑에서 참 네, 잘 들어가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자, 네. 앞으로 어디까지 보고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저랑 통화하셨었죠? 예. 그래서 예. 얼마 정도 올라오면 전화 달라고 했었죠? 예. 왜 MC분이 이런 걸 기억을 못해요, 어머니? 예. 목소리가 기억을 딱 나는구만. 얼마 정도 올라왔을 때 전화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33만 원? 5,000원. 얼마?
33만 5천 원대 팔으라거든요. 자, 어머니. 예. 일단은 예. 지금 31만 4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4% 정도 수익 중이세요. 예. 이게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어머님 단기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가져가셔도 상관없어? 예. 만약에 다시 한 30만 원까지 빠져도 괜찮겠어요? 아니, 그럼 다시 또 그때 하더라도.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머니. 예. 예,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게 되면 30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다시 그걸 참을 수 있냐? 그걸 물어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하는 거냐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 그럼 단기지 일단은. 자, 일단은요, 어머니. 보통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가 반등이 나와요. 그럼 그 자리대가 오늘 나왔어. 33만 원 언저리인데 이게 딱 33만 원 찍었네. 자, 그러면 자, 절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절반 팔아요. 얼마대? 지금부터 33만 원까지 절반 정도 팔아요. 지금부터. 그리고 나서 만약에 31만 원 밑으로 다시 빠지잖아요? 그럼 그 매도했던 거 다시 사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LG화학보다는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제가 LG화학보다는 뭐가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삼성 SDI. 그죠? 삼성 SDI가 더 낫다고 했죠? 삼성 SDI도 오늘 빠지네? LG화학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봐도 괜찮아요. 한 23만 5천 원? 뭐 이 정도. 그 정도요? 기억해놓고.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천보 64,000원에 20%예요. 네, 첨보 64,0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예. 어제 10% 넘게 오르면서 수익권 들어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시겠어요? 예. 네,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머니는 저랑 통화 안 하셨나? 처음인데요. 첨보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전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네. 지금 64,000원이면 매수를 좀 잘 하셨어요, 어머니. 예. 무슨 섹터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예, 뭐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격을 잘 맞춰야 되겠죠? 요렇게 지금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네. 여기가 지금 저항이에요, 어머니. 여기가 한 7만 원대 초반, 한 7만 2천 원, 요 언저리가 저항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 자리대부터 지금 요 최근에 이탈된 저점이 7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요 자리대 지금 자리 구간부터가 일단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부터가. 예.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대 어머니 단기로 보셨어요? 좀 길게 보셨어요? 근데 요즘엔 단기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단기로 보셨으면 지금 절반 정도 챙기셔야 돼. 오늘 팔을까요? 아유, 지금 오늘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네. 나머지만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이거 아마 오늘 내일 눌릴 거예요. 글쎄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챙겨 놓고 절반 챙겨 놓고 나머지만 7만 8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망은 괜찮을까요? 2차 전지 쪽은 괜찮아요, 어머니. 특히나 예. 첨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예. 그 팔았다가 다시 사라고요? 팔았다가 네, 다시 매수가 64,000원 부근이니까 그 자리 때 다시 사셔도 돼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빨리 다음 또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제가 그 오성 첨단 소재를 네.
저기 한 2, 3년 전, 한 2년 전부터인가 사서 모아가지고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한 50% 되거든요. 근데 네. 매수가가 한 2,750원 정도 돼요. 2,750원에 50% 갖고 계시군요. 네. 비중도 좀 되시고 또 매수가도 높으세요. 예, 그냥 계속 흘러내리더라고. 근데 반등했다 흘러내리고, 반등했다 흘러내리고, 근데 그때 이게 저기를 못 해가지고, 대응을 못 해가지고.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를 네. 이렇게 매우 모아가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거 뭐, 저기, 마리화나 뇌전증 치료제 개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적자는 나지 않고, 조금이나마 조금, 순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설마 감자나 망하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2년 전부터 들고 오셨다고요? 예. 조금씩 계속 사서 모았어요. 이거는 이미 감자를 했었어요, 18년도에.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유상증자하고 진행이 됐는데, 예. 50% 비중이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예. 일단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엊그저께 1250원 떨어질 때도 1270원에 조금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며칠 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하긴 할 때에 추가 매수하면 어쩔까 싶은데. 아유, 아버님. 네.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예. 주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글쎄요. 이걸 추가 매수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50% 비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차라리 예. 50% 비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등이 쫙 나와서 한 2,100원, 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 예. 그럼 거기에서 절반 정도를 줄여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잖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쌍바닥 치러 내려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차라리 그때 그 매도했던 걸 다시 사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 리스크를 관리를 했는데 2,000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한 1,700원까지 1,6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더 싸게 사는 대신에 수량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가도 낮아지고, 그죠? 예.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이 있는 거는 다른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가 매수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지난번 1250원 저점 깨고 내려가지는 않겠죠? 글쎄요. 그거 모르죠. 그거는 일단 모를 것 같은데, 주가가 원체 많이 빠져서. 예. 반등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점은 아마 지수가 진바닥이 아닌 걸로 좀 저는 보고 있어서 네네. 한번 이중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르고 있는데 예. 쉽게 저점을 깨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성 첨단 소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아쉽게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오후장 아직 남아있죠.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 시황 리팅, 시황 분석, 섹터 분석,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정재훈 멘토님의 듣기 좋은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